국민의힘의 대책은 시장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는 국제금융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집값이 잘 안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 것도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 자기들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세금 많이 부과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런 경향도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6만 원 공급하는데 LH가 주도해서 임대아파트 짓는 거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또 시비 거는 거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젊은 세대나 돈 없는 사람들이 가서 어디든 내 살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구나. 그냥 돈 있는 아이들한테 자기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 아들한테 돈 줘서 그냥 집 사게 해주는 것밖에 생각이 없구나. 이런 생각 이제 좀 바꿔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가 어제 적토마에 비유했죠. 정말 싹 쓸어버리는 거죠. 이제는 코스피 잡고 부동산 잡는다. 근데 이게 지금 갈수록 싸움이 커집니다. 왜 커지냐? 국힘당이 자초한 겁니다. 이제 큰일 나게 생겼잖아요. 만약에 부동산까지 해결을 해버리면 뭘 믿고 싸우겠습니까? 지금 내란당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죽을 지경인데 그나마 이제 뭐 부동산 가지고 역시 뭐 진보 정권 들어서니까 부동산가 모르고 땅가 모르고 너네들 대책 100번 내놔 왜 안 되고 막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야 이거 보통이 아니거든. 어제 아침에 국힘당 최고 회의를 하는데 그 나와서 하는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냥 막 물어뜯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심지어 코스피 5천까지도 그건 뭐 이재명이 잘해서 한 거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트위터에 그거 올렸잖아요. 부동산 잡는 거 오히려 계곡 정비나 코스피 5천보다 더 쉽고 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심지어 계곡 정비 이재명이 한 거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건 사실 왜곡 아닌가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어제 정말 그 최고위원회에서 입 달린 자들 다 한마디씩 하던데 그중에서 저는 신동욱 최고가 하는 게 아주 가관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부동산 잡는 일은 남양주 계곡정비라든지 코스피 5천보다 훨씬 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곡정비가 본인이 한 겁니까? 지금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전 조공환 남양주 시장이 해놓은 것을 본인이 치적으로 가로챘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가로채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죠. 부동산 문제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코스피 5천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재명 정부가 잘해서 한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린 데다가 AI 반도체 특수가 생기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일부 대형주가 많이 오르면서 비정상적으로 지금 코스피 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 중에 주식해서 돈 벌었던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저자가 앵커를 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런 자가 앵커를 한 그 보도가 얼마나 엉터리였겠습니까? 윤석열 보고 범인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당사자예요. 그 범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어요. 최소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네요. 그리고 윤석열 지키겠다고 나섰다가 다시 또 지금 한동훈 죽이겠다고 저렇게 펄펄 뛰고 있는 모습 보니까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앵커할 때 그러면 보도를 어떻게 했을까? 기자들이 뭔가를 이렇게 보도하겠다고 갖고 오면은 얼마나 편향적으로 결정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코스피 5천 얘기도 하고요. 부동산 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하는데요. 논리가 말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코스피 5천은 가만히 둬도 가는 거고 그러면은 정부가 별로 할 일도 없는데 그러면은 코스피 5천 가는 거 시장에다가 맡기면은 알아서 해준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알아서 조절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집값 못 잡는다고 난리를 치고 펄펄 뜁니까? 난 저 인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그대로 있었어도 지금 코스피 5천 됐겠네? 그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그렇대잖아요. 오늘 뭐 성일종 의원도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라디오에서. 자기가 뭐 증권사에서 한 5년 정도 근무해봤는데 정부는 할 일이 없답니다. 그러면 진즉에 할 일 없었으면은 윤석열 정부 때 한 5천쯤 올려놨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저렇게 하는 거죠. 시장이 뭐 알아서 돌아가면 사실 뭐 바뀌긴 뭘 바뀌어요.
윤석열 때도 AI는 열풍이었어요. 그 미국의 엔비디아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 윤석열 때는 주식 왜 안 올랐습니까? 그러다가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자마자 코스피가 랠리를 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 지도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지도자가 어떻게 주식시장도 관련된 정책을 피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려줄 수 있는 걸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수감자자. 윤석열 내란 터지고요. 어느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흘 동안 증발된 시가총액이 144조 원이었습니다. 나흘 동안 144조 원. 역대급 기록이라서 당시의 뉴스를 찾아보세요. 미국의 한 경제 매체에서 윤석열은 대한민국 GDP 킬러다라고 미국의 경제 매체에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정말 지금 뭐 당명 바꾼다는 얘기 나올 때 경제 폭망당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AI라든가 그다음에 자산격차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정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참 이게 역사적 불행이자 아이러니이자 결과적으로 행운으로 이어진 이 과정인데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고 이재명 정부가 늘어서는 과정에서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오히려 신뢰를 회복한 거고 엔비디아 얘기하셨는데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침 문제라든가 투자 의상을 밝히고 그다음에 에이펙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캐대언 신화가 다시 지역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 계곡 정비 아마 지금의 이재명을 만든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표만 의식하면 지역에 있는 상인들하고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누군가가 독점을 해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일방적으로 물어붙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만나서 토론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먹고 사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경제 폭망당이라는 이름을 바꿀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국정 동력을 다시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는 제대로 된 정당이 될지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그 계곡 정비 누가 한 거예요? 조광한 시장이요. 자기가 먼저 시작했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시작했는데 자기가 못한 거거든요. 이재명 시장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공을 이재명이 다 가로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재명하고 맞서 싸웠다고 하는 상징성을 그것 때문에 가져간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오버를 하나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당 지도부로 가가지고 앉아 있잖아요. 참 저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이태성님 정선의 자랑 전예현. 오. 아유, 제가 정선인 걸 아시는군요. 예, 강원도 이제 정선 아시고. 출신입니다. 지태정님 전예원님 예쁘네요. 전예현이라고 차고 나오셨는데 전예원. 지태정님 놀리지 마세요. 박소영님. 김 변호사님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내란이 일단 조금은 정리가 되어서 마음이 편하신가 봅니다. 아니 얼굴이 좋아 보이시긴 한데 원래 얼굴이 좋으세요. 근데 내란 정리가 됐나요? 일단 저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좀 정리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제 제가 뭐 무슨 공작을 했느니 뭐냐 하면서 국힘에서 하도 고발을 많이 해놨는데 해결이 하나도 안 되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제 예, 하나둘씩 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휴. 락님께서요 억지를 써도 어지간히 써라 질린다 그러셨는데 이제 그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맨 처음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죠. 존말할 때 아파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아라. 이번에는 유예 안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뉴스도 뭐 이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뭐 별로 뭐 반응 없는데요. 뭐 버티고 뭐 이거 하다 보면 또 넘어가겠죠. 선거도 있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보수 매체 특히 이제 경제지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부추기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건설사들이 언론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언론사가 건설사를 가진 게 아니라 건설업 하는 자들이 언론을 갖고 있어야 이게 뭔가 좀 자기들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까 봐. 그런 데서 막 장난을 치는 거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망국적인 세력들을 향해서 이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이 반발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 선거를 이러다가는 못 치르게 됐지 않습니까? 기대할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짚어보기로 하고 오늘 올린 글이죠.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대통령 길이 좀 길기는 한데요. 워낙 주옥 같으니까 다 한번 봅시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십니까?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입니다.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의 따옴표를 했어요. 반드시 잡습니다.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 수단이 생겼습니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으로 국민이 변했습니다.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습니다. 공약 이행률 평균 95%. 저는 당선이 절박한 후보 시절의 한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 안타까워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습니까?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 이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 김기현 변호사님. 네. 옛날에는 대통령이 무슨 담화문 발표 뭐 이런 거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얼마나 울림이 큰 이 솔직한 얘기니까 더 그렇겠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깊은 결심을 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이게 다 계획이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뭔가 부동산이나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걸 건드리는 말은 가급적이면 하질 않습니다. 거의 금기시되어 왔죠. 그리고 이제 다들 그래서 사람들이 지방선거 때까지는 별일 없을 거고 아마 지방선거 이후에 좀 이런 부동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왔는데 그걸 완전히 지금 뒤엎는 발언을 연일 내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 유불리를 포기하고서라도 부동산을 내가 잡겠다라는 단호한 모습이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이전의 대통령, 이전의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부동산을 잡아버리겠다라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것. 그렇게 할 때 오히려 국민들이 이제 정부를 더 신뢰하고 지방선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뭐 불리함이라든가 막 이런 것을 없다. 나 이런 거 구애하지 않는다. 이런 진실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결심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선거만 연연해 하면서 막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조절하고 이러는 그런 과거의 정치인의 모습에서 이제 완전히 결별하시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국힘이 저렇게 다급해서 막 꼬리 말고 왈왈 지저대는 이유를 알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저자들은 알잖아요. 이재명은 한다면 하는 것을. 그래서 더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지금 떨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영향도 받고 또 이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주택 공급을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그 영향도 있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건 분명하고요.
그걸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집값을 잡아야 될 필요성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민생, 그러니까 물가 올랐다, 부동산 집값 올랐다, 이거 가지고 민주당한테 파상 공세를 펼치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막 때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니까 이게 지금 공격이 잘 안 먹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한 의지를 밝히는 것은 그거와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둘째로는 이전 정부 때 항상 실패했던 게 뭐냐면은 자꾸 적당히 땜질하고 넘어갔던 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 망해서 나는 원상 회복되고 그리고 집 가지고 난 또 돈 벌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 정부의 분명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또 일관성 있게 한 4년 정도 쭉 밀고 나가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 잡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선거와 유불리 상관없이 이번에 양도세 중과하는 거, 이것도 유예했던 거 유예하지 않고 그냥 시행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신호탄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 부동산 대기 수요나 투기 심리를 못 잡는다면 다른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분명하게 경고의 신호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이 안 보이냐, 이 말이 저는 가슴에 정말 꽂혔는데, 아마 뭐 김상환 평론가님도 서울 출신이 아니고 저도 이제 지역 출신이다 보니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그 막막함, 어디서 살아야 되냐, 이걸 아마 대다수 청년들이 느끼고 있을 거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결혼을 계속 미루고 아이를 낳고 싶은 부부들이 아이를 미루는 요인이 뭘까? 다 그거예요. 집 마련하면. 진짜 돈이 막이고 부동산 투기가 막입니다. 가장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를 망가뜨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낳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부부들의 작은 소망마저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부동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마음 아픈 현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뉴스가 뭐냐면요,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월세를 몇 달간 못 냈다. 즉, 집이라는 것은 사람의 가장 생존의 기본입니다. 다른 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집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피해를 본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월세를 몇 세씩 미루는 새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세에 몰려서 그 전세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외곽으로 가는 사람들이 싸움을 자주 하는, 부부싸움 하는 모습, 이게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던 단골맨입니다. 돈이 막이다. 부동산 투기 막이 아닙니까? 그거 이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 앞두고 계속 미루면 못 잡습니다. 전 진짜 깜짝 놀란 게,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가다, 제가 판단한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인데, 제 주변에 많은 선거 전문가들이 민주당이 정치 이기려면 부동산 문제는 끝날 때까지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가 그냥 어물쩍 넘어가던 이 공식을 이제 깬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집값 걱정이 없다면 이게 과연 특정 정당이나 특정 국민에게만 좋은 문제일까요? 저도, 어쩌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도, 그 분들의 자녀들도 좀 행복한 대한민국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좀 더 많은 국민들이 힘을 모아줄 때 부동산 투기 잡는다는 것은 꿈이 아니라 정말 이재명은 합니다. 현실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에 계속 몇 차례씩, 지금 23일부터, 1월 23일부터 이 X에만 10번째 글을 부동산 관련해서 올리는데, 이런 SNS 활용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이제 뉴 노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래식 사고도 이제 바꿀 때 됐어요. 예. 재래식 언론도 이제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그러니까 SNS 소통 방식은 젊은 층한테는 이거 익숙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언론이나 정치권이나 이런 곳에서는 대통령이 가볍게 저게 뭐야. 그리고 저게 대통령이 완성된 뭔가 그림을 그리고 딱 국민들한테 제시해야지, 뭔 소통한다고 뭔가 논란을 만들어. 피곤해.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건 SNS 정치 자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면은 뭐든지 완성된 걸 국민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럼 소통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고, 그리고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입안을 할지를 결정하는 거. 이게 오히려 소통에 가깝거든요. 이건 뭐 이재명 대통령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지금 정치인들이 다 대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약간 좀 엄숙주의 같은 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엔 약간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좀 우리가 스스로 개념을 좀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카톡 하듯이 국민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뭐 우리 설탕세 얘기 나왔던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막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작업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의 피눈물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부동산 얘기할 때 저는 왜 저 글이 저렇게 울림이 강한가 본인이 직접 겪어봐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청년들의 피눈물 이재명 대통령은 어느 누구보다도 직접 겪어봤지 않습니까? 집 없는 서름 그 판자촌에서 살았을 때 어땠겠습니까? 홀인원님, 이재명 대통령님 걸으실 때 한쪽 팔 굽어져서 걷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 사랑합니다. 하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고요. 어제 다시 보기 할 때 찡아용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대통령은 열일하시는데 민주당 뒷북이 조금 속 터집니다. 집중해서 필요한 입법도 빨리 했으면 합니다. 그런 걸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다시 보기 할 때 황용삼님께서 또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혹시 김규현 변호사님 사무실은 강남에 있나요? 예, 서초에 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은 그렇게 뭐 아파트가 여러 채 있는 걸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많이 여러 개 계시면 파셔야 여러 개 돼요. 있었으면 좋겠네요. 왜 여쭤보냐면 강남에는 진짜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렇든가요. 아마 강남 지역 사람들 재산이 강남을 제외한 대한민국 전 재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럴 훨씬 수도 많죠.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뭐 이미 뭐 1%의 부자가 뭐 예, 절반 예. 이상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그런 말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동안에 자기들이 돈을 벌어왔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들이 어떻게 해왔는지도 알고.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이렇게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이니까 지금 이러는 거지. 그 전에 여러 번 정부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따라갔다가 속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강남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실패할 거다. 그냥 안 팔고 나는 버틸 거다라는 사람들하고 이번에는 뭔가 좀 제대로 뭐 때릴 것 같은데 불안하니까 좀 이제 하나만 놔두고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반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서 좀 이제 팔 유인이 많이 생긴 게 코스피가 이제 5,000대고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몰리면서 이 사람들이 집을 팔아가지고 딴 데 투자해갖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어떤 활로가 생긴 것 같아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이런 거를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그 집을 팔아가지고 갈 수 있는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대한투자처까지 만들어놓은 퇴로를 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현명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너네들은 정말 부동산 이거 잡자는 거 반대하는 거냐? 그리고 너네들은 그러면 대책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면 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국민의힘의 대책은 시장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재건축 뭐 재개발 활성화를 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이거 거의 앵무새처럼 예전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는 국제금융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집값이 잘 안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험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자기들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세금 많이 부과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런 경향도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저는 아까 뭐 전현 평론가가 나도 어린 시절에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서울 처음 올라올 때 배낭 하나 메고 옷걸이 하나 달랑 들고 올라왔거든요.
반지하부터 옥탑방까지 안 살아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겨우 사실 지금 연립 하나 이제 50 정도 다 해서 겨우 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집을 투기 대상으로, 투자 대상으로 삼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질의 주택, 주거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망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꼭 사고 팔면서 계속 돈을 불려나가는 수단처럼 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국가 차원에서도 엄청난 자원의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6만 원 공급하는데 LH가 주도해서 임대 아파트 짓는 거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또 시비 거는 거 제가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은 정말 젊은 세대나 돈 없는 사람들이 가서 어디든 내 살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구나. 그냥 돈 있는 아이들한테 자기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 아들한테 돈 줘서 그냥 집 사게 해주는 것밖에 생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 이제 좀 바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나서서 저뿐만 아니라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바꿔줄 때가 됐습니다. 저는 어제 또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아마 이재명 대통령 집이 성남 분당에 있나 보죠? 네네. 그러니까 사저가 거기 있나 보죠? 원래 아파트. 원래 사는 아파트가. 네네네. 근데 어제 국힘당의 최고위원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니 아파트 팔으라고 그러면서 분당 집이 뭐 지금 몇 억이 올랐다는데 왜 그거는 안 파냐. 너부터 팔고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청와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집 지금 있는 거 나중에 돌아갈 집 아니에요? 예, 그거 그걸 팔면 팔으라고 어디로 가요? 그러면 말이 돼요? 이게 장동혁 대표 일단 6채부터 어떻게 정리를 하고 말씀을 하셔야 이게 먹히는 거지. 지금 공무 때문에 관저에 머무는 거잖아요. 그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저에 머물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빨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좀 이게 좀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뭐 감옥살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개인의 사생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공무를 위해서 한 것이지 본인이 뭐 부동산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있는 상황까지 끌어들여서 하는 것은 너무 좀 이렇게 바보들의 합창 뭐 이런 말이 떠오르는 시점입니다. 본인들은 강남 집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뭐 윤석열도 초반에 아크로비스타에서 차 타고 출퇴근했잖아요. 뭐 용산으로 뭐 그런 걸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뭐 퇴임하고 갈 집은 남겨놔야지. 그걸 그걸 팔라 있어야죠. 그러면 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뭐 그러면 퇴임한 대통령한테 집을 지어주는 법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한번 그런 소리를 하든지요. 아니 그냥 계속 청와대에 살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예. 깊은 뜻이 제가 그렇다면 몰랐네. 우리도 검토해볼 용의가 있어요. 그럼 윤석열, 김건희 집도 좀 팔지 그래요. 못 돌아갈 텐데. 아유, 그러게요. 서울구치소에서 잘 지내고 그러니까, 있는데 왜 멀쩡한 집을.